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잘했다, 순이야입니다. 편안히 앉아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볼까요? 배고픈 시절. 순이는 1946년 겨울 서울의 작은 골목집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무서운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순이를 등에 업고 어디론가 달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등에 업혀 흔들리며 본까만 하늘, 붉은 불빛,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오늘은 밥이 없다. 내일 먹자. 어머니의 그 말을 순이는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순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알았습니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새 옷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하지만 순이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크면 그때 가자. 하지만 그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순이는 국민학교 3학년을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순이는 동생들을 돌보고 물을 길어 나르고 연탄불을 피우는 일을 배웠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양말도 없이 고무신을 신고 물을 길러가는 길. 우물가에서 손으로 두레박을 감아 올릴 때면 손가락이 너무 시려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실 테니까. 잘한다, 우리 순이.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산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순이를 버티게 했습니다. 15살 순이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 집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할 시간도 꿈꿀 시간도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결혼과 육아. 24이 되던 해 순이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시골에서 올라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순이에게 다정했습니다.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이제 자신만의 가정이 생긴다는 것이. 1971년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을 순이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순이의 가슴에 안긴 그 작은 존재는 순이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우자. 이 아이만큼은 꼭 공부를 시키자. 순이는 다짐했습니다. 1973년 둘째 민호, 1976년 셋째 민재까지 세 아들을 낳고 키우는 동안 순이의 20대와 30대가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순이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탄불을 지피고 아침밥을 하고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의 공장 일을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가고 싶어. 민수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학원비. 순이와 남편의 한 달 수입으로는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내줄게. 엄마가 일을 더 하면 돼.
순이는 낮에는 공장 일을, 밤에는 남의 집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퉁퉁 부어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엄마, 나 반에서 3등 했어. 아이들의 그 한마디에 순이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40대가 되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빌라에서 순이와 남편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빚도 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다한 공부를 아이들은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순이는 만족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잘렸어. 대학을 졸업한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민재도 취직이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다시 일자리 찾으면 돼. 순이는 아들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0대가 된 순이는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손주 육아와 빈 둥지. 세월은 흘러 아들들도 하나 둘 결혼을 했습니다. 2005년 첫 손주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순이는 6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우 좀 봐주세요. 저도 일을 해야 해서.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봐줄게. 순이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아기를 재우고 손주가 태어날 때마다 순이의 일은 늘어났습니다. 민호의 아들 서준, 민재의 딸 유나까지 새 손주를 돌보는 동안 순이의 60대가 흘러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이 장난감 사주세요. 할머니, 재미없어요. 손주들은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손주 키우시나 봐요? 네, 셋이나 돼요. 저도요. 힘들죠? 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언제 우리 인생 살아봤나요? 그 여성의 말에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0이 되던 해 순이는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부은 무릎.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나는 무엇을 했을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었을까? 순이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아남는데 급급했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까. 2025년 여름, 79의 순이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손주들도 모두 성장하고 아들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집에서 어린이집 버스가 섰습니다. 아이들이 와르르 내렸습니다. 밝은 옷을 입고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 참 좋은 세상이구나. 나도 저렇게 자랐다면.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속의 10살. 그날 낮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환한 빛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 소녀의 삶을 10년 동안 살아보시겠습니까? 정말인가요? 네. 단 10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중간에 깨어날 수 없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겠지?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순이는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똘똘한 눈의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고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일어났니? 어서 준비해. 오늘은 피아노 학원 가야지. 엄마라 불리는 여성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오늘 월요일이잖아. 피아노하고 영어 학원 가야지. 어서. 순이는, 아니, 지아는 황급히 준비했습니다. 학교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교실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책상도 의자도 새 것 같았습니다. 급식실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지아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일정에 지아는 당황했습니다. 학교 하교 후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집에 와서는 숙제, 저녁에는 수학 문제풀이 그리고 독서. 엄마, 잠깐 쉬면 안 돼요? 쉬긴 무슨, 다른 애들은 더 많이 해. 넌 이것도 적게 하는 거야. 학원에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틀리면 다시, 또 다시.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요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지아야, 이번 시험 잘 봐야 해. 내가 상위 10%는 들어가야 좋은 중학교 갈 수 있어. 10살인데 벌써 중학교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아야, 너 수학 몇 등 했어? 나 15등. 나 7등. 난 영어는 3등이야. 친구들은 늘 등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비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준비해야지. 특목고 가려면 내신 잘 관리해야 해. 중학교에 들어가자 일정은 더 빡빡해졌습니다. 학교 수업 7교시, 학원 3곳, 인터넷 강의, 숙제, 시험 준비. 밤 12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아야, 잠들면 안 돼. 수학 시험 준비 안 끝났잖아. 엄마가 깨웠습니다. 지아는 졸린 눈을 비비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행복한 삶일까? 지아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은 건 뭐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있었고 컴퓨터도 있었습니다. 방은 따뜻했고 옷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해? 옆집 민서는 전교 10등인데. 지아야,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한다. 넌 특별한 게 아니야. 대학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면 낙오되는 거야. 끊임없는 경쟁, 끝없는 비교. 나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숙제 같은 삶. 지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더 심해졌습니다. 너희는 대학이 인생의 전부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언제 저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을까?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공원에서 뛰어놀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 그런 건 언제 해봤을까? 지아야, 뭐해? 수능 모의고사 성적 나왔는데. 지아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1등급. 이걸로는 스카이는 힘들겠는데? 엄마의 한숨 섞인 목소리. 지아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취업 준비해야지. 토익, 토스, 자격증, 대외 활동, 인턴.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너 스펙 어때? 나 토익 950, 인턴 3번, 공모전 수상 2번. 친구들은 여전히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 걸까?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지아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따라갔을 뿐,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했을 뿐, 나는 누구지? 그때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깨어남.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천장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꿈이었구나.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10년을 정말로 산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름진 손을 보았습니다. 79의 손. 나는 79이구나. 순이는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 그네 탈래요. 나도.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저 아이들도 나중에는 힘들겠지.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팠던 어린 시절, 공부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시절. 하지만 그때 순이는 가족을 위해 물을 길었고 동생들을 돌봤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것이 순이의 삶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던 시절,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며 기뻐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이 순이의 삶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다시 육아를 하던 시절, 힘들었지만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순이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지. 하지만 이제 순이는 알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순이가 물을 길었기에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일했기에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손주를 돌봤기에 며느리들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일한 돈으로 손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순이의 삶은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누군가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꿈속의 그 아이도 힘들었겠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없었던 그 아이. 순이는 그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아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힘들었구나.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도 순이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의지하는 가족이. 꿈속의 아이에게는 모든 게 있었지만 정작 자신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함께 뛰어놀 친구도 마음껏 웃을 여유도. 어느 쪽이 더 행복했을까? 순이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순이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순이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 어린 아들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손주들과 찍은 사진. 사진 속의 순이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엄마, 오늘 뭐해요?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응,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쉬고 있어.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너희들은? 저희야 뭐. 그럭저럭이죠. 지우가 안부 전화래요. 그래, 지우한테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파랬습니다. 나는 이 하늘 아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구나.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고팠지만 가족을 먹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만하면 잘한 거겠지?
순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응, 잘했어, 순이야. 순이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79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수고했어. 잘했어. 순이는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순이는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이 손으로 물을 길었고 빨래를 했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이 손이 만든 것들, 따뜻한 밥, 깨끗한 옷, 정돈된 집, 그리고 사랑. 나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거나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공부할 수 있었고, 손주들이 자랄 수 있었고,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그리고 따뜻한 밥.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업난, 주거 문제, 결혼 기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랬지. 하지만 이제 순이는 알았습니다. 모든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힘들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듦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을. 그게 인생이구나.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냥 살면 되지.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순이의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잘했다, 순이야. 순이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순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순이는 거실로 나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옆집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즐겁게 놀아라, 아가들아.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도 나중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순이는 차를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맛있다. 순이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79년을 살아온 순이. 이제 순이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이만하면 정말 잘 살았어. 순이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순이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잘했다. 순이야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 어떤 이는 경쟁과 압박 속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들, 그 노력들, 그 사랑들,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